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당근 테크미덕에서 잃어버린 시간 인프라 자동화로 되찾다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에서는 기술적으로 저희 당근마켓 인터널 프로덕트 팀에서 다양한 운영 업무들을 어떻게 자동화했고 또 이 자동화를 하기 위한 문제를 가정하고 해결한 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저는 당근 인터널 프로덕트 팀에서 개발하고 있는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파이썬과 고, 타입스크립트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인터널 프로덕트 팀에서는 당근 내부의 동료분들을 위한 제품 개발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저희 팀에서 만났던 문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네 꼭지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했는지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결한 문제를 해결한 결과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공유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근의 인터널 프로덕트 팀에서 만났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에서는 지속적으로 임직원의 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2019년 6월을 시작으로 빠르게 동료분들의 숫자가 늘어났고 2023년 9월을 기준으로는 약 400여 명에 달하는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영 업무도 증가했었는데요. 인터널 프로덕트 팀에서 외부 팀들의 요청을 받는 채널에서는 약 한 달에 86건까지의 요청을 처리하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청들이 늘어나고 운영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종일 운영 업무만 해야 되는 그런 날들이 오기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옥타와 데이터베이스, 어드민, 깃허브와 같은 운영 업무들 외에도 팀 내에서 사용하는 사스 제품들이 늘어나고 또 어드민 서비스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운영 업무의 양뿐만 증가한 게 아니라 처리해야 하는 운영 업무의 다양성도 빠르게 증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운영 업무를 처리하고 운영하다 보면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하루 종일 운영 업무에 시달리면서 팀의 목표를 또 이루어 나갈 수는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좀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터널 프로덕트 팀에서 그동안 관리했었던 여러 가지 운영 제품들 중에서 옥타에 대한 운영 업무를 어떻게 개선했는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에서는 옥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옥타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드리면 옥타는 내부 임직원분들의 인증과 인가에 사용되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근에서는 내부 사스나 어드민 제품들에 대한 인증 인가에도 옥타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사내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한 사내 와이파이에 연결하기 위한 인증 수단으로도 이 옥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런 개인 맥북에서도 옥타를 이용해서 인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당근에서는 앱 개발을 주로 하다 보니까 다양한 모바일 테스트 기기들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테스트 기기들에서도 사내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옥타 계정을 이용해서 연결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 옥타 계정 정보를 잘못 입력했을 때 혹은 사용자가 옥타 비밀번호를 변경했는데 여러 개의 이 개인 맥북 기기와 테스트 기기에 대한 이 옥타 계정 정보를 갱신하지 않으면 이 비밀번호가 오입력되거나 잘못된 비밀번호로 계속해서 와이파이 연결을 시도하면서 비밀번호 오입력이 빠르게 누적되고 계정이 잠금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이 상단에 있는 파란색 그래프는 이 옥타에서 비밀번호 오입력과 계정 잠김 이벤트에 대한 건수이고요. 그래서 전체 이벤트가 점점 빠르게 증가해서 최근에는 한 달에 8,000건까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이렇게 비밀번호를 한 달에 8,000건씩 오입력을 발생시키진 않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스트 기기에서 와이파이 연결을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실패하고 하는 이런 자동으로 연결을 계속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좀 빠르게 로가 늘어나는 부분이 있었고요. 아래쪽에서는 실제로 계정이 잠금 처리된 횟수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2023년 말에는 한 달에 많으면 584건까지 사용자분들의 옥타 계정이 잠금 처리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옥타를 내부 시스템에서 계속 사용해야 하고 또 업무에서 옥타를 계속 사용해야 하다 보니까
인터널 프로덕트 팀과 관련 팀들에게 이 옥타 계정이 계속 잠금 처리되고 이 잠금 처리된 계정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해주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메시지들처럼 옥타 계정이 계속 잠금 처리되면은 인터널 프로덕트 팀은 슬랙을 통해서 이 요청을 확인하고 수동으로 이 해당 사용자의 계정 잠금을 해제해주는 이런 업무들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업무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좀 생각했는데요. 일단은 동료분들, 임직원분들이 필요한 요구사항과 이 요구사항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옥타 계정이 실제로 잠금 처리되었을 때 이 잠금 처리된 계정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알림을 줘서 사용자가 본인의 계정이 왜 잠겼는지, 어떠한 이유로 잠겼는지를 알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했고요. 두 번째는 이 계정이 잠금 처리된 사용자와 또 인터널 프로덕트 팀을 포함한 관리자, 옥타 관리자가 모두 이 계정 잠김을 확인하고 잠김을 해제할 수 있도록 구현해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구현한 방향은 이런데요. 옥타에서는 이 옥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벤트를 웹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타의 이벤트 훅을 이용해서 저희 인터널 프로덕트 팀에서 개발한 서버에서 이 비밀번호 오입력에 대한 이벤트를 받게 되면은 이 비밀번호 오입력이 발생했고 이 발생한 환경에 대해서 어느 국가에서 발생했고 어느 브라우저나 기기에서 발생했는지와 같은 정보들도 함께 사용자에게 슬랙으로 알림을 주도록 구현했고요. 또 아래에서는 계정 잠김 이벤트가 옥타에서 발생했을 때에는 이 계정 잠김 이벤트에 대한 또 환경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보여주면서 사용자가 이 스스로 계정 잠김을 해제할 수 있도록 슬랙의 버튼도 같이 보여주게 했고요. 그리고 이 슬랙에서 사용자가 버튼을 클릭하거나 혹은 관리자가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 버튼을 또 클릭한 이벤트를 서버에서 받아서 옥타에서 계정 잠김 해제 이벤트를 API로 호출하도록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함에 따라서 기존에 좀 인터널 프로덕트 팀에 들어오던 옥타 계정 잠김과 비밀번호 오입력과 관련한 다양한 요청들이 많이 해소가 되었고요. 그래서 슬랙을 통해서 사용자와 관리자 모두 콘솔에 직접 들어가거나 왜 잠겼는지 의아해야 할 필요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큰 예시로는 이러한 자동화를 하게 된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당근에서는 또 글로벌에서 다양한 분들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캐나다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도 현지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태인데요. 캐나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계정이 잠김 처리되었을 때 한국에 있는 인터널 프로덕트 팀에서는 업무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대응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시간의 차이, 시차에 의한 이런 운영 업무에 좀 어려웠던 부분들도 이런 옥타 운영 자동화를 통해서 좀 해소가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대한 자동화도 진행했었는데요. 당근에서는 DBMS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AWS의 RDS 오로라로 현재 MySQL과 포스트그레스 SQL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EC2에서는 몽고DB를 직접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함에 따라서 DBA와 개발자분들 모두 이 다양한 DBMS에 대한 이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에 보고 관리할 필요도 생겼고요.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한 이런 파티셔닝이나 모니터링에 대한 설정들도 보고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각 DBMS에 대해서 커넥션 목록을 보고 또 이 커넥션 중에서 롱 쿼리 같은 경우에는 키를 하거나 혹은 각각의 DBMS들이 어느 리전에 어느 인스턴스 스펙으로 배포가 되어 있는지 운영이 되고 있는지와 같은 정보들도 한 곳에서 보고 관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RDS와 EC2는 또 다른 콘솔에 있고 또 RDS에서도 리전에 따라서 콘솔이 다르다 보니까 전체 리전에 대한 모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보고 싶거나 또 다른 종류의 DBMS를 한 번에 보고 싶은 니즈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요구사항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DBMS에 대한 저희 당근에서 필요한 것들을 추상화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는 DBA 분들께서 이러한 다양한 DBMS에 대해서 DBMS의 DB 상태를 이해하고 바로 조치할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AWS에서는 다양한 API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AWS EC2나 RDS,
오토스케일링, 나우토53과 같은 API들을 사용했고 또 각각의 DBMS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인터페이스에 사용하고 있는 이런 쿼리문과 또 조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MySQL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형태로 또 조회를 하는데 포스트그레스에서 스키마 목록을 조회할 때는 또 다른 형태의 쿼리가 필요하고 몽고DB의 경우에는 아예 전혀 다른 형태의 쿼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서버에서는 이러한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앞단에 두고 뒷단에서는 각각의 DBMS에 따라서 서로 다른 종류의 쿼리를 실행하도록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만든 시스템을 KDMS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캐럿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줄임말로 KDMS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KDMS의 실제 개발한 스크린샷인데요. 이제 가장 상단에는 AWS 리전이나 혹은 DBMS 엔진에 따라서 필터링을 걸 수 있도록 제공했고요. 왼쪽에서는 이 필터링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 목록이 나오도록 했고요. 그리고 상단에서는 이 선택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클러스터의 인스턴스 목록 혹은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샤드 목록 같은 것들이 보여지도록 했고 이 상단에서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나 클러스터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선택되어 있는 인스턴스나 클러스터의 상세한 정보들이 하단에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스크린샷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하단에서 이제 커넥션 탭이나 모니터링 탭 같은 것들을 클릭하면은 AWS 클라우드 와치 콘솔로 이동하거나 혹은 이 페이지에서 바로 현재 이 DB에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 목록들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 파티션에 대한 니즈도 있었기 때문에 구현했는데요. 오른쪽에서는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대해서 이 파티션 정보에 대해서 최근에 실행된 파티셔닝 로그들을 볼 수 있도록 제공했고요. 그래서 현재 최근에 실행된 파티셔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수 있고 뒷단에서는 이러한 파티셔닝이 스크립트로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왼쪽에서는 이 파티셔닝 작업을 위해 필요한 정보들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제공했습니다. 또 당근에서는 되게 다양한 어드민 서비스들을 이용하고 있고 또 사스 제품들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운영 업무도 자동화한 방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에서는 어드민 제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또 당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의 수가 많고 더 늘어남에 따라서 이 각각의 서비스들에 대한 운영 업무와 또 모니터링과 관제를 위한 이런 어드민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팀에서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그 제품에 필요한 어드민들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러한 어드민 제품들이 빠르게 늘어나고 확산됨에 따라서 이러한 전체 어드민들에 대한 인증 인가에 대한 통합과 또 권한 부여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임직원분들에게 모든 어드민의 모든 권한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어드민 권한에 대해서 사용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고요. 또 사용자가 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는 경우에 권한을 회수해야 되는 필요성도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이러한 회수 같은 것들을 수동으로 많이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입사하고 퇴사하는 분들의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권한을 수동으로 회수하기는 힘들고 자동으로 구현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가 당근 내에서 직접 개발한 어드민 서비스들 외에도 외부에서 구매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오픈소스 제품을 그대로 이용하는 이런 사스 제품들에 대한 권한 관리도 함께 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구사항을 좀 분석해 봤을 때 당근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어드민과 사스 제품들에 대해서 다양한 계정과 권한들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신청하고 승인하고 부여하고 회수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꼭지를 뽑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계정 권한을 사용자가 신청할 때 필요한 필드들이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스템에 따라서 이러한 필드들을 관리자가 직접 정의해서 어떠한 필드들이 신청 시에 필요한지를 정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계정 권한에 대한 이런 부여와 회수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계정 권한 시스템들에 대한 연동을 이 기존의 하나의 서버에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웹북 구조를 통해서 분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팀에서 개발을 그냥 하고 웹북을 통해서 그냥 바로 연동할 수 있는 구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근 내에서는 임직원의 어떤 플랫폼으로 벤치라고 하는 사내 임직원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벤치에는 임직원분들을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는데요. 사내에서 진행한 온라인 미팅들에 대한 다시 보기 기능 같은 것들도 제공하고 있고요. 이번에 최근에 개발하면서 추가된 기능이 바로 벤치의 계정 권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벤치에서는 사용자분들이 접속하면은 어떠한 계정 권한들을 시스템들을 신청할 수 있는지 목록이 보이게 되고요. 이 목록에서 시스템 하나를 선택하면은 기존에 정의되어 있던 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피어라고 하는 시스템을 선택하면 이 제피어에 대한 계정 권한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관리자의 화면인데요. 관리자의 경우에는 현재 신청건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각 신청건들에 대해서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 중인 상태거나 승인이 되어서 부여까지 되어 있는지 혹은 뭐 회수가 되어 있는지와 같은 이런 정보들도 한 곳에서 보고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벤치에서 사용자가 이렇게 계정 권한 시스템을 신청하게 되면 API 호출을 통해서 계정 권한 시스템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정 권한 시스템에서는 DB를 연결하고 있고요. 그래서 DB에서는 각각의 시스템에 대해서 어떠한 필드들이 신청 시에 필요한지와 같은 정보를 제이슨 필드의 형태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신청함에 있어서 신청 사유가 필요하거나 혹은 이 시스템을 사용해야 하는 기간 같은 정보가 필요하거나 혹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 리드-온리인지 라이트인지와 같은 이런 권한들도 선택할 수 있도록 또 이러한 선택할 수 있는 정보들이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DB에 저장하여서 관리했고요. 그리고 이 계정 권한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일치하는 이 웹훅 엔드포인트로 이 요청을 전달하게 됩니다. 실제로 웹훅을 전달하는 사례를 보면 제피어라고 하는 시스템이나 혹은 또 많이 사용하실 디자인 도구인 피그마 혹은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서비스나 깃허브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각각의 웹훅 서버를 통해서 구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계정 권한의 이 메인 시스템에서는 이 각각의 시스템들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이벤트를 앞에서 벤치에서 받게 되면은 이 이벤트를 그대로 웹훅 서버들에게 전달하면은 실제로 웹훅 서버들에서는 각 시스템에 대한 부여와 회수에 대한 이벤트만 처리를 해서 이렇게 관심사를 분리해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사용자들이 벤치에서 계정 권한 시스템을 신청하는 화면은 대략 이러한데요. 가장 왼쪽에는 DB에 저장되어 있는 제이슨 필드가 있고요. 이 제이슨 필드를 이 프론트엔드, 벤치라고 하는 프론트엔드에서는 이렇게 가운데에 있는 폼과 같은 형태로 렌더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풋들을 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렌더링하게 되면은 사용자들은 이 인풋들을 채워서 제출을 하게 되고요. 제출을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웹훅을 통해서 실제 시스템들에게 그 승인 요청과 부여 요청이 가게 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널 프로덕트 팀에서 깃허브 운영에 대한 자동화를 한 방법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근에서는 깃허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또 깃허브를 사용하다 보면 모든 개발자분들이 모든 깃허브 저장소에 대해서 어드민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필요에 따라서 라이트 권한과 어드민 권한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 따라서 기존에는 슬랙을 통해서 임직원분들께서 저희 인터널 프로덕트 팀 채널에 깃허브 저장소에 대한 특정 권한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인터널 프로덕트 팀에서는 이러한 슬랙에서 요청을 받을 때마다 이 깃허브 저장소에 직접 접속하고 세팅즈 탭에 들어가서 권한 부여를 일일이 하는 또 이 사용자에 대해서 이 사용자의 깃허브 유저 아이디도 찾아서 이렇게 부여하는 식으로 다소 번거롭게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운영 업무 중 하나로는 깃허브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당근에서는 오픈소스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프라이빗 혹은 인터널 저장소들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면서 퍼블릭으로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한 경우에서도 인터널 프로덕트 팀은 기존에 이러한 요청들을 슬랙으로 받고 수동으로 깃허브 저장소에 보여짐 설정을 조정했었는데요. 또 이러함에 있어서 인터널 프로덕트 팀이 혼자서 처리하진 않았고 보안팀에서 먼저 이 저장소에 대해서 이 저장소의 크레덴셜이나 잘못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검토를 먼저 한 이후에
인터널 프로덕트 팀에서 저장소의 보여짐 설정을 변경하는 것들을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됨에 따라서 문제였던 부분들도 있는데요. 보안팀에서 먼저 이 레포지토리의 설정을 먼저 확인하고 또 크레덴셜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이 필요했고, 보안팀이 확인한 이후에 다시 인터널 프로덕트 팀에게 알려주면 인터널 프로덕트 팀은 그때서야 GitHub 저장소의 보여짐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여러 팀에 걸쳐서 운영 업무가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요구사항을 분석해 봤을 때 제가 앞서서 소개드렸던 이 GitHub 저장소에 대한 권한 신청은 앞에서 또 말씀드렸던 계정 권한 시스템에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면에 두 번째에 있는 이런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 GitHub 저장소를 퍼블릭으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퍼블릭으로 공개하기 전에 했었던 업무 방식과 검토했었던 규칙들, 이런 것들을 코드로 반영해서 코드를 통해서 자동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GitHub 운영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는데요. 앞서서 소개드렸던 계정 권한 시스템에 GitHub 저장소에 대한 권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추가했고요. 여기에서는 어떤 별다른 UI 작업이나 코드 레벨의 추가적인 작업은 필요하지 않았고, DB의 JSON 필드로 어떠한 정보들이 GitHub 저장소 권한 신청할 때 필요한지와 같은 정보들만 DB에 넣어뒀고, 또 웹훅 서버를 하나 새로 구현해서 GitHub 저장소에 대한 권한 부여만 하는 간단한 웹훅 서버도 하나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간편하게 앞서 제가 구현했었던 계정 권한 시스템, 계정 권한 플랫폼의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통합이 되었고요. 또 보안 검토 같은 경우에는 보안팀에서 개발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GitHub 저장소와 브랜치에 대한 정보를 저희 내부 플랫폼에 입력을 하면은 보안팀에서 숙지하고 있는 보안 검토 규칙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슬랙 토큰이 검출되었거나 GitHub 토큰이 검출되었거나 혹은 SSH 키 같은 것들이 검출되었을 경우에 개발자분들이 직접 레포지토리 정보와 브랜치 정보를 넣고 입력해서 바로 확인하고 직접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에 따라서 보안팀에서 직접 매번 GitHub 저장소에 토큰이 있진 않은지, 잘못된 정보가 있진 않은지 확인하는 것들이 확연히 줄어들었고요. 인터널 프로덕트 팀에서는 보안팀의 간단한 확인 이후에 바로 GitHub 저장소를 퍼블릭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서 운영 비용도 많이 감소한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4가지의 운영 업무를 자동화하면서 당근 인터널 프로덕트 팀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당근에서는 되게 다양한 사츠 제품들과 또 어드민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업무 요청들이 현재는 계정 권한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로 합쳐져서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인터널 서비스들, 또 내부 서비스들을 신청하고 승인하고 부여하고 회수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랙에서 들어오는 운영 업무 요청들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2023년 9월 이후로 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었던 이런 어떤 업무 요청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더 상승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임직원분들의 숫자는 더 증가했는데 운영 업무에 대한 운영 요청은 더 줄어든 것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대응해야 했던 것들을 정말 많은 부분을 코드로 옮기고 또 자동화함에 따라서 인터널 프로덕트 팀은 앞으로 더 하고 싶은 업무들, 또 집중해야 하는 업무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이런 배경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근 인터널 프로덕트 팀에서는 또 다양한 업무들을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또 당근의 대내외 소식들을 쉽게 임직원분들이 보고 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도 만들고자 하고 있고요. 또 팀원들이 개발하거나 일을 할 때 있어서 좀 더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품들도 개발하려고 하고요. 또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품들, 그리고 또 당근을 사용하는 사용자분들이 또 많은데 이 사용자분들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안전하게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당근의 인터널 프로덕트 팀에서는 저와 함께 일할 분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따가 제가 밖에서 나가서 진행할 발표자 Q&A나 혹은 당근 통해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근 인터널 프로덕트 팀 김수빈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